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4년 1월 3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같이 보시면은 오늘의 한 줄 시황으로는 코스피는 전일 대비 62.50포인트 하락한 2607.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7.36포인트 하락한 871.5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4.40원 상승한 1304.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2600선은 잘 지켜주면서 네, 오늘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같이 보시면은 개인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개인과 완전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정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FOMC 의사력 공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또 그다음에 5일도 이렇게 미국 관련된 일정이 쭉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굵직굵직한 일정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8일부터 그리고 또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9일부터 12일까지는 CES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이렇게 두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ES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잠깐 얘기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작년과 더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 관련된 이슈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9일에는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일정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뒤에 테마에서 다룰 거니까 또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가지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불링 리포트 종목에서는 NK맥스와 또 세트레가이, 제우스, 코스메스 MBT, 그 다음에 또 LNK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NK맥스랑 그 다음에 LNK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GI 이노베이션 모두 바이오인데요. 바이오가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좀 계속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뭐 여건이 되신다면은 뭐 예수금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매집을 들어간 걸로 네 그렇게 기사들도 많이 보고 네 어디 뭐 글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네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네 그렇게 벌써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아까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우스도 여기 무상증자 결정,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 일단 캘린더로 바로 넘어가시면은 오늘 저희가 뽑은 테마로는 첫 번째 저출산, 두 번째 우주항공, 세 번째 반도체, 네 번째 태형건설 이렇게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캘린더를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 강한 저출산과 우주항공이 거의 한 달간 5주간 5주간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네. 오늘 저출산을 먼저 보시면은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작년에도 항상 우리나라가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출산율 보시면은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1점 몇이더라고요. 그래서 0점 몇 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런 국가인데요.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모색해보고 해봤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보시면은 이 저출산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30.4%, 그다음에 또 사교육비가 5.5%로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큰 이유로 꼽히곤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이렇게 또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독립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집을 사서 나가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도 돈 때문에 낳기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기까지가, 그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결혼하는 것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 결혼하는 나이도 늦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회복이 되려면은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노력은 일단은 빨리빨리 시작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표가 있는데요. 밑에 표를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진한 파란색이 주택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GDP 대비. 근데 여기 하늘색 이 점선은 합계 출산율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면은 출산율은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아까 30% 정도를 차지한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게, 여기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또 세제 지원, 주거 비용 경감 경감까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 가지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나눠놨지만 결국에는 집값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랑 해가지고 오늘 차트를 같이 보면은 제로 투 세븐을 볼게요. 제로 투 세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날, 그다음에 여기 길게 꼬리를 단 날, 그다음에 이날도 여기도 꼬리를 단 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터진 걸 보시면은 이게 천천히 이게 매집이 들어가가지고 상승이 이미 예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숨 한번 고르고 오늘 바로 지금 보시면은 연중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17.08%로 오늘 수급봉까지 뜨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제로투 세븐 말고도 하나 차트를 더 보시면은 꿈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유아 가구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이때가 신규 상장했을 때인데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기대를 받고 쭉 상승했다가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보시면 한 요쯤부터 서서히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똑같이 기간을 요 정도로 잡고 보시면은
계속 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어, 그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동안 얘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예견돼 왔던 종목이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오늘 사실 얘도 그렇고 꿈비도 그렇고 아까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그 다른 종목들도 사실 저출산 관련주가 장 막판에 조금 살짝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저출산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정책 관련주로 뜬 테마기 때문에 이게 또 올해의 가장 큰 정책, 개선해야 될 정책,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에 어떻게 될지, 네,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은, 다음 테마로는 우주항공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로는 AP위성과 컨택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사를 먼저 같이 보시면은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중국에서 우주 위협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우주 협력, 그 다음에 대화를 늘려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전에 작년 4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우주 협력 분야 협력을 확대를 하는 한미 우주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 이런 협의를 하고 나서 미국과 사실상 그런 우주항공 협력은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대감으로 작년에 떴다가, 네, 그렇게 죽었던 종목인데, 이거 보시면은 아까 중국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군사적 이유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과 전쟁을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군사력을 계속 앞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또 이슈로는 우주항공이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있었는데, 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계속 미루고 미뤄지다가 작년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이게 또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곧 있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다음 주 9일이면은 곧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 되면은 이 4월 총선까지는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은 자동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발의 절차를 밟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상임위부터 이런 조직 구성까지, 네, 이런 절차를 다시 밟으면은 사실상 올해 연내 개청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다음 주 1월 9일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상당히 애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테마가 우주항공 테마가 또 크게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요. 다음 테마로는 저희가 반도체를 꼽았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는 퓨릿,
서플러스 글로벌, YIK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전부 다 장비, 후공정 장비 관련주인데 그동안 뭐 칩렛, AI 반도체, CXL, HBM 관련주들이 반도체 테마를 계속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 관련주들이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직 상승을 덜 보였던, 네, 이 세 가지 종목이 또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새로 추가된 기사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또 곧 이제 있을 CES에서 SK 하이닉스가 HBM과 CXL 등 전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앞선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CXL이 부각을 받은 게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근데 이제 또 SK 하이닉스가 이제 나도 이제 CXL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CXL과 CXL 메모리와 그다음에 CXL 기반 뭐 무슨 기반 연산 기능을 통한 메모리 솔루션 이렇게 등등 사실상 이런 고성능 반도체들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CES가 이번에도 아무래도 AI가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CES에는 사실상 AI가 언어 관련 그런 챗봇 관련된 그 정도 선에서 AI가 부각을 받았다면은 올해는 이제 또 그런 챗봇을 뭐 원활히 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성능 반도체들을 이제 또 내놓는 그런 CES 전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테마로 바로 넘어가면은 다음 테마는 태형건설인데요.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뭐 태형건설이 관련해가지고 부도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관련된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 채권자들을 모아가지고 태형건설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태형건설이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태형건설이 이제 또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그때 사실상 시장에서는 SBS 보유한 SBS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태형건설 그 본 사업을 이제 다시 회생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그 SBS 지분은 오히려 그 여기 태형건설의 회장이 매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거 관련해 가지고 후속 기사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형건설과 TY홀딩스 이렇게 두 가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TY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기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저희 이슈를 보시면은 태형건설에 1133억 원 규모로 차입 계약을 한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SBS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형건설 관련주로 저희가 추가를 해놨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태형건설이 또 부도가 나게 되면은 시장에 또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 태형건설 부도를 부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해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밑에 또 한동훈, 이재명 관련주는 오늘 정치인 관련주가 조금씩 보였어요. 그래서 오픈롤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오늘 상승 종목 중에 하나 있었고, 뭐 DTNC도 중간에 강한 모습을 보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신건설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탑 20에만 들지 않을 뿐, 네, 그래가지고 저희 밑에 캘린더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금주 랭킹으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정치인, 세 번째 저출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마감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